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이면 두세 번 이상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이렇게 찍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찍어오면 그 찍어온 걸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도운 건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도운 건지를 하나하나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은 그 발표를 잘하려고 열심히 엄마 돕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서 분리수거했다 그러면은 분리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분리수거는 어디 가서 하고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돕는 것을 발표하면서 그 발표 때문에 돕는다 하더라도 그게 습관이 들면 결국 부모님을 잘 돕는 아이, 이 아이는 나가서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어떤 글을 통해서 먼저 좌뇌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우뇌적으로 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아름다운 감성을 넣어주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골라온 동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야, 할머니 댁에 심부름 다녀오련. 뭐라고요? 안 들려요. 심부름 가기 싫으면 못 들은 척. 주혜야, 주혜야. 애타게 부르시는 엄마 목소리. 잠자는 척 누워 있어도 마음은 괴로워. 한 번만 더 부르시면 달려가야지. 참 아름다운 동시죠? 자, 이 글 속에서 흔히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앞에까지 엄마가 부를 때, 심부름 시킬 때 뭐라고요? 안 들려요. 까지가 나냐. 그리고 잠자는 척 누워 있어도 마음은 괴로워. 한 번만 더 부르면 달려가야지. 자, 이 글 속에서 처음에는 제목, 그 다음에 중심글, 그 다음에 연과 행,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먼저 좌뇌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아주 쉽게 아이들이 정리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는 참 애매해요. 자, 심부름 얘기하고 못 들은 척 누워있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목을 뭘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제목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제목으로 한다면 무엇으로 할까요? 심부름? 주혜야, 주혜야? 뭐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제목을 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제가,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심부름을 해보자. 여기는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심부름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어머니가 나에게 하루에 집에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라 하는 것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있잖아요. 가지수를 써봐요. 숙제해라, 방 청소해라, 뭐해라, 게임 그만해라, 뭐해라. 하여튼 써보면 10가지 이상의 주제가, 제목들이 나와요. 10가지 이상의 엄마나 아빠가 해서 옆 끝에다가 엄마가 하는 건 엄마, 아빠는 아빠. 그런데 이 아이는 어쩌다 엄마가 한 번 말한 거는 여기에 안 쓰죠. 주로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서 씁니다. 어떤 아이는 5개, 어떤 아이는 10개 이상. 자, 이렇게 아이들이 써놓은 거를 가만히 보면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구나가 보여요. 즉, 엄마가 어떤 잔소리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걸 보면 잔소리의 유형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원인은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즉 잔소리하는 것은 다 달라 보이지만, 현상은 달라 보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본론은 결국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들은 빨리 먹어라, 빨리 씻어라, 빨리 챙겨라, 항상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잔소리는 여러 가지의 엄마의 부탁과 잔소리가 들어있지만 실제 다 들어보면 아, 얘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또 동생을 돕길 원하는 엄마의 이야기들은 또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놓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이들이 화나고 짜증나고요. 엄마가 밉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과연 주혜 같은 마음이 이 아이에게도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앞으로는 주혜처럼 한 번만 더 부르면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주로 어떤 쭉 써놨을 때, 참, 이 중에서 그러면 내가 엄마가 앞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자, 얘는 한 번만 더 부르시면 달려가야지 했지.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난 얼른 실천해야지. 엄마 도와드려야지. 엄마 말 따라야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찾아볼래?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것 중에서 먼저 하나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를 여기다 찾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이 집에 가기 전에 혹은 집에 갔을 때 그 주에 어머니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 아이에게 모른 척하고 이런 부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아이가 힘든 걸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걸 찍어서 보내줍니다. 찍어서 보내주고 어머니는 아, 우리에게 내가 무심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아이가 스스로 지킬 것, 엄마가 한 번 더 말하면 아이가 지킬 부분을 동그라미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지키는 훈련, 즉 엄마가 부탁할 때 들어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저가 아이에게 물어보죠. 자, 지난주에 자, 어머니가 내가 지킨다고 약속한 걸 혹시 또 물어본 사람 다 들죠. 자, 그럼 너부터 나와봐. 어떻게 지켰어? 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앞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했어요.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아이는 칭찬받고 또 발표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운회적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해서 그 작은 하나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앞뒤로 늘어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아이가 그때는 동그라미로 다 변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과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지식적인 교육에 너무 치우치면 사람 만드는 교육을 놓치게 됩니다. 너무 사람 만드는 교육에만 치우치면 지식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전문가가 아닌 어머님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집에서 항상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머님들은 끊임없이 아이가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끊임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와 늘 벌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잔소리를 하지 말고 부탁을 해보세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거와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인 입장에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장 가서 1년을 가서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리 알아도 얘는 태권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는 뇌는 쓰는 뇌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작은 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실천이 조그만 씨앗이 싹이 나고 번지는 것처럼 작은 하나부터 아이에게 부탁을 해서 엄마 좀 도와줄래? 부탁하고 고마워 하고 어머니가 먼저 거울에서 보면서 나를 보면서 기능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훈련이 되는 엄마는 아이를 기술적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할 때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이런 거요.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나요? 왜?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그 어머니의 딱 한마디가 다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받은 스트레스, 유치원 갔다 와서 받은 스트레스나 힘들은 그 모든 것을 어머니 말 한마디에 해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하시다가 혹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